국내에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아주 세 분 반갑고요. 요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아주 두려워요. 쫓아다니는 팬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무서워요? 왜요? 이거 연예인한테 너무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팬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정말 슬퍼지네요. 어떡해. 있는 건 빚입니다. 자식과. 왜 이렇게 슬퍼지고 음악 잔잔한 거 하나 깔아주실래요? 근데 외출만 하면요 돈이 막 이렇게 줄줄 새요. 사실 이게 계산할 때 전 그런 거 이게 싫거든요. 잠깐 이게 계산할 때 네가 계산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나? 요렇게 어색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이게 차라리 그냥 이왕 먹은 거 내가 먼저 그냥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갑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네. 아니 곧 둘째도 태어나는데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을 거의 안 갖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돈은 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신용카드로 그냥 긁어버리니까. 맞아, 진짜. 신용카드는 쓰는 순간에 진짜 공짜 같잖아요.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꼭 후회하게 되죠. 이 고지서가. 아이고, 이게 두 여자분들을 딱 보니까 그냥 왠지 미세먼지를 보는 것 같네요. 그냥 기분이 언짢아요. 차라리 이렇게 카드를 긁을 바에 남자들 입장에서 차라리 바가지를 긁어요. 나중에 진짜. 선생님은 그래도 소비할 때 참 그래도 계산적이고 뭔가 좀 알뜰할 것 같고 그런데 선생님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주부 경력이 길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렇죠. 알뜰합니다. 네. 상당히. 사실 아이들한테 절약해라 저축해라 늘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 사칠남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이상하게 한 번 딱 뭐가 꽂히면 지를 때 엄청 지릅니다. 그래요? 네. 이 무서운 여자네요. 무서운 선생님.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잘 지르시는구나. 컬링 선수들보다 소리를 이렇게 더 잘 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근데,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넷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밀당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머니, 오늘 캐시, 그런 얘기예요. 제 아들 이름이 현금입니다. 오늘 현금 이름 한 1000번 나오겠는데요. 현금아, 오늘 아빠가 네 이름 많이 불러줄게. 어린이집 잘 가자. 되게 안 가려고 하지 말고. 자, 판도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주머니는 물론 마음까지 풍족하게 채워주는 머니의 진실.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실체 없이 말로만 무성했던 비트코인의 진실. 드디어 판도사에서 전격 배부. 배웠잖아요, 우리. 현행화폐는 그 자체로는 종이 조각일 뿐이지만 정부가 보증을 섬으로 강제 통용에게 부여되고 1000원, 만원 이렇게 어떤 가치를 부여받는다. 가상화폐가 현실로? 아니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이 수많은 화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건가? 미래로 갈수록 변하는 화폐의 기능과 가치 궁금하시죠? 세월에 따라 진화하는 화폐 한 발 앞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빨리 따라오세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돈이 안 새는지, 그리고 미래의 화폐, 그 모습은 어떨지 오늘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알려줄 자격이 되는지 먼저 검증의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돈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소식 전해주면 시청자분들이 또 신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보통 우리 세 분은 현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야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갑 속에 항상 현금 가지고 다니는데요. 10,000원짜리 몇 장이랑 5만원권 한 장 가지고 다니면 좀 든든하더라고요. 꼬깃꼬깃 접어서 한 장 가지고 다닙니다. 주부다운 모습이네요. 남편분은 모르시고.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씨는 어떠세요? 저는요, 바로 카드거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을 아예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네. 통장이 많습니다. 그래요? 저기 계좌이체 좀 해주세요. 이번 달 가스비 좀 내게요. 네, 농담이죠.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히 현금이 별로 없어도 걱정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직불카드랑 신용카드가 하나로 돼 있는 카드도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지갑이 아예 없이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 하나만 달랑 넣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나 씨랑 현주 씨 방에서 곡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와 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대본에 너무 써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금들 다 많이 안 갖고 다니시네요. 그래 제가 좀 제 지갑인데 제가 이렇게 밥 사 먹어요. 우리 세 분께 밥 사 먹으라고 좀 드릴게요. 용돈 주시는 거예요? 예, 밥 사 먹어요. 상추예요. 밥 사 먹어요. 예, 왜 싸 먹으라고 맛있게. 제가 쏘는 겁니다. 예, 재미없나요? 그죠? 재미없어요? 에이, 준비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신용카드 말고 현금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상추는 없는 게요. 사실 저런 소비 형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실체 없는 돈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돈 아니면 뭐 카드 아닙니까? 아닙니다. 병수 씨가 아직 뭐 사이버 세상에 눈을 못 뜨셨군요. 이게 가상화폐라고 해서 만질 수 없는 화폐가 있습니다. 만질 수 없다. 그러면 뭐 살짝 매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돈이라고 하면 만져보는 거 이게 매력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이 가상화폐의 매력이 심상치 않아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빨리 만나보실까요? 가상화폐 전성시대. 현금이 사라지는 날이 머지않았다. 최근 전 세계 핫 이슈로 떠오른 가상화폐의 모든 것. 판도사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디지털 시대, 전 세계가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물 없이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가 미래화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열게 되는 거, 현금이든 지갑이죠.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지갑도 현금도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현금을 대신할 가상화폐 핫 이슈,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발행을 시작한 디지털 가상화폐인데요. 실물 화폐와는 달리 은행이나 기관과 같은 발행 주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이건 현금 인출기 아닌가요? 네, 비트코인 원화로 뽑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이요? 네. 그게 뭐예요?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이거 보이세요?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온라인 계좌를 지갑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 계좌를 다운받으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어느 국가의 관리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 걱정도 필요 없다는 사실. 참 편리하죠? Well, it's a very convenient way to get money while traveling. So sometimes it's quite complex moving money around when you're traveling. And Bitcoin's a good way to, withdraw money while you're traveling. 비트코인은 온라인상에서 일종의 암호화도 같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채굴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데요. 채굴된 비트코인은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들어선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따라해보세요. 먼저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지갑을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 구매할 액수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에 QR코드를 띄워 ATM기에 스캔해주세요. 입력한 액수만큼 현금을 쏙 넣어주면 입금 완료. 비트코인 충전 어렵지 않아요. 현금 인출은 더 간단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QR코드만 스캔해주면 카드 없이도 오케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 들고 다닐 일 없다는 사실. 와, 이게 정말 간단하네요.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갑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시세는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시세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측정되는데요. 가상의 공간인 온라인 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통화량이 결정되고 시세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쓰일까요? 여느 카페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곳.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카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곳은 빵집을 비롯해 커피숍, 헤어숍, 학원 등 온라인을 합해 대략 10곳.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 다녀가신 분들, 사용하신 분들이 200분 정도 되세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주는 상점은 1000여 개가 넘는데요. 온라인 업체는 무려 2만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돼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실물 화폐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수단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비트코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한 3가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디지털 상에서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페이먼트 수단,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송금이라 그러는데 아주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유통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3가지 분야는 비트코인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점유할 걸로 보고 있고요.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실물 화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있지만 미래엔 가상화폐를 현금처럼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야, 일단은 그 싸이 세상 있잖아요. 요런 데서 우리가 충전을 해서 사용하던 그 도토리, 요런 거랑은 좀 개념이 사이버머니랑 개념이 좀 다른 거네요. 저 옛날에 그 미니홈피에서 제 팬들이 일촌 신청을 하면 도토리를 선물로 주고 그랬거든요. 예, 뭐 진짜인지 알아요. 아무튼 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가상화폐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컴퓨터랑 컴퓨터 사이로 오가는 온라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복잡한 암호를 푸는 작업을 통해서 직접 비트코인을 캐내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워낙 복잡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감히 못 풀고요.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용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네요.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은 컴퓨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무국적 화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송금도 쉽고 사용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 거래소에서 이게 쉽게 화폐와 교환할 수 있고 또 국외 송금할 때도 수수료가 거의 안 들죠. 이게 금처럼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교환할 때요, 신분 증명 뭐 이런 거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익명성도 보장됩니다. 발행 중개 기간이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죠. 네, 그렇다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지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무기 불법 거래 같은 그런 거요. 무섭죠. 네. 그리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온라인 거래는 해킹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리고 아직은 또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상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 요거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것도 이렇게 탈세, 이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벌써 법정 통화가 아니지만 사실상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싱가포르도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라마다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는 것을 보면 비트코인의 열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안화폐로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비교적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독일하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러면요. 예,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곳에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 뭐 없다, 뭐 어떤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오면 되겠죠. 제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서 심층 취재를 해보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돈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현금이죠.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실물화폐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지갑에서 사라진 돈, 화폐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화폐는 물건과 서비스 가격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인데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폐 수단이었던 금.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1870년대 화폐 가치를 금에 연계시키는 금본위 제도를 채택해 금을 비축했는데요.
1971년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화폐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환본을 중단하면서 이 제도가 붕괴됐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이런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면 다 화폐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범용성을 가진 어떤 지급수단,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가지며 화폐 유통량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돈은 시중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오는데요. 한국은행에서 회수한 헌화폐는 파기하고 그 양만큼 새 화폐를 발행해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상화폐는 현금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양이 그 우리나라 그 화폐 발행 총액의 한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신용카드가 한 55%, 그리고 체크카드가 한 15%, 그리고 현금이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3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자그마치 1억 200만 장.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명당 평균 4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셈인데요. 신용카드는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가 단골 음식점에서 현금 대신 카드판을 만들어 사인을 한 후 한꺼번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이제 무엇보다도 현금에 비해서 그 소지가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난 시에도 분실 위험이 카드에 비해서는 현금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앞에서 본 것처럼 카드도 필요 없는 편리한 사용법이 장점입니다. 지금 신용카드와 가상화폐는 전자적 지급수단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카드는 이미 거의 모든 전 세계에서 어떤 상점에서도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지급수단으로서 정착이 되고 있지만 그다음에 실제 그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점 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천여 개, 국내에서는 한 뭐 10개 내외 이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어떤 신용카드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용하는 모습은 변했지만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돈. 현금이 사라지는 세상? 아직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 화폐 발행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을 갔다 오셨어요. 아주 좋은 데 갔다 오셨는데 저분들은 가상화폐 등장에 별 걱정을 안 하고 계신데요. 예? 사실 가상화폐가 쏟아지면 저분들 밥줄 끊기는 거 아닌가. 예, 저분들 처자식은 어떡하지. 제가 괜한 걱정을 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병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병수처럼요? 네, 예. 병수씨처럼. 네. 아직까지 법률로 제도화된 화폐가 아니라서 진화하고 있는 화폐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법률로 정해진 화폐와 자발적 네트워크로 형성된 화폐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화폐가 되려면 그 요건 중에 어느 때나 어디서나 누구나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상화폐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래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아직은 가치 척도 기능을 가진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는 없겠죠. 네. 배웠잖아요, 우리. 현행화폐는 그 자체로는 종익 조각일 뿐이지만 정부가 보증을 섬으로 강제 통용에게 부여되고 1,000원, 10,000원 이렇게 어떤 가치를 부여받는다. 컨셉을 뭐 어떻게 좀 바꿨어요? 캐릭터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에? 점점 그렇게. 똑똑해졌습니다.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고졸은 확실하네. 고등학교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는 좀 못 배운 여자인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증이 없이 네티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셈이라서 가치가 언제 급변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정 화폐와 차이가 크답니다. 신용카드랑 비교했을 땐 어떤가요?
네, 신용카드 사용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결제 시스템인 반면에 가상화폐는 공식력 있는 기관이 보증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아주 크죠. 네, 아무튼 이게 한국은행의 예상은요, 당분간은 아예 현금 없이 그렇게 사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란 뭐 그런 얘기잖아요. 현금 없이 사는 세상에 오면 아버지인 현병수는 현금이 이거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만간 이제 돈 하나도 안 들고 다녀도 가능한 세상이 올 줄은 알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10,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아직은 현금을 내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은 현금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하긴 뭐 현금이가 현금 얘기 많이 나오네요. 사랑하는 현금. 현금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문방구 가서 야 뭐 사 먹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카드를 줄 수 없잖아요. 현금인데 우리 아들 현금인데 현금이니까 현금을 써야 되고요. 예, 생각해 보니까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니까요. 네. 예, 현금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처럼 이 카드와 현금 사용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텐데요. 대신 모바일 카드 사용은 늘어나겠죠. 결제 수단이 좀 더 편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래 화폐 어떻게 될까 이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최근에 전자적 지급 수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금 사용이 소액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결제에서 아직도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카드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소액화가 크게 진전이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세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현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사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과거보다는 조금 덜 쓰여지는 레스 캐시 소사이어티의 그런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예? 발음은 전통적인가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아무튼 이게 아이리스도 아니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는 도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현금이든 카드든 가상화폐든 뭐 각자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가상화폐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시대가 요구하는 화폐는 이런 화폐다라는 말도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하니까 쓰지 마 이런 배척보다는요. 제도적인 보완이나 업그레이드로 장점을 살리는 것도 좋겠죠. 좋아요. 그리고 가상화폐 특성상 이 나라별 법령보다는 세계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하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어디 저기 포항 갔다 왔어요? 네. 네? 아니 철 들어서 제철에 쌓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철 들어서.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고요. 화폐 역시 디지털화를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새로운 방식의 가상화폐는 등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자, 온라인 화폐든 오프라인 화폐든 알뜰해야 모이는 법입니다. 벌써부터 비트코인을 투기 목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무분별한 재테크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돈이란 건요. 뭐 행복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어떤 화폐가 내 손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됩시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좋네요. 선생님, 통장에 얼마 있어요? 툭 까놓고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얼마 있어요? 아니, 오늘따라 뭐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왜요? 남의 통장은 왜요? 1,300원만 주세요. 소주 사 먹게. 그냥 저 얼마 있냐고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농담이고요. 월급 타면은 그거 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이게 관리 차원에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네요. 아니, 내가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줄 아는 것 같은데 박봉입니다. 뭐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네. 미안합니다. 네, 재테크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요. 네. 사실 쓸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고 또 제가 재테크에 유난히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그냥 적금만 넣는데 금리 정도 따져서 좋은 적금 넣는 정도?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요. 뭐 또 아니면은 또
그렇게 안 해요. 현주 씨, 이나 씨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은근히 제가 귀가 얇은 스타일이에요. 펄럭귀라고요. 그래 보여요. 주식 같은 거는 안 해봤고요. 펀드는 좀 많이 해봤는데요. 펀드 한 3년 넣어놓으면 돈 번다 그러잖아요. 3년, 5년까지 넣었는데도 그닥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뭐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일단 사회 초년생이라서 돈이 없어요. 또 뭐 웃긴 뭐가 없어요. 이게 또 판도사에서 또 입금되는 아름다운 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 이나 씨라면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힐링은 입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입금이 되면 안 투덜대고 나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백화점에서 만났거든요. 아주 뭐 남편분이랑 아주 뭐 표정이 힐링 캠프 하는 표정이고 남편은 반면에 해병대 캠프 가는 줄 알았어요. 몇 번을 따라다니고 아주 백화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주식 펀드 타령하기 전에 생활에서 좀 아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명씩 막 우리를 다그치는 거 보니까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어요. 오늘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자, 통장 잔고가 늘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주목을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 주목해주세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요거를 제대로 잘 못 챙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갑니다.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같은 양의 화폐라고 다 같은 가치가 아니다? 화폐 가치 지키는 똑똑한 방법. 판도사 TOP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TOP는요, 화폐 가치를 지키는 법.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 과자에 손이 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손이 가던 이 새우 과자. 저 5살 때는요, 1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1000원이 넘어갔어요. 손이 가기가 무서워요. 물론 노래방 새우 과자는 손이 갑니다. 공짜니까, 서비스로 주니까. 과자가 질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나요? 저도 이 새우 과자 참 좋아하는데요.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맛은 한결같네요.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을 게 아니라 돼지 저금통에 이 과자를 넣을 걸 그랬어요. 맛은 한결같은데 돈은 오르니까 무슨 말이죠?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한다면요, 물가는 변해도 화폐 가치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화폐 가치 지키는 법 첫 번째, 바로 현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목돈, 월급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짧은 기간 예치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CMA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CMA의 큰 장점은 금액과 상관없이 하루만 맡겨도 보통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통장으로 은행 계좌 대신 CMA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꾸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깨우는 것도 좋은 방법. 각종 포인트는 통상 포인트당 1원의 가치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요. 보통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만 무려 2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 유효 기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포인트만 한 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고요. 펀드, 금, 스마트폰 등을 구매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관리하기 힘들다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한데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무료로 각 카드사에 쌓인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에게 소중한 3가지의 금은요, 지금, 입금, 그리고 현금. 여러분, 현금을 만나 보셨습니다. 자, 뭐 재밌자고 했는데 재미가 없었다면 역시나 사죄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화폐 가치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새 이걸로 화폐 가치를 지키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돼야 한다는 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화폐 가치 지키는 법 두 번째는 바로 현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상품 가치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요. 즉 현물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2007년 12월 주택 명목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1997년 11월부터 급락했지만 1년 후부터는 꾸준히 회복하면서 2006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도 IMF와 같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위험성 역시도 존재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무엇보다도 유동성이 모자라다라고 합니다. 즉 현금화가 어려워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손실을 보고 판매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유념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든 충분한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서 자기 판단해야 해야지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매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수록 금리 상승 압력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과유불급,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화폐 가치를 지키는 법도 적당히를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하면요 이거 3대가 망할 수도 있지만 적당히 하면 화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화폐 가치 지키는 법 마지막은 바로 재테크입니다. 재테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주식이나 펀드일 텐데요. 화폐 가치를 지키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잘 발달된 완전한 시장입니다. 시장보다 내가 예측력이 더 뛰어남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도 전문가의 말을 조언을 참조하더라도 객관적인 분석에 바탕을 해야 되고 어느 한쪽에 몰려서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보험도 언제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 대비를 위해 하나쯤은 꼭 들기 마련인데요. 여기에도 화폐 가치를 지키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보험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엔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보험이 많은데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월 내는 보험료에 이미 만기에 돌려받을 비용이 더해져 있기 때문 40년 후에 화폐 가치를 따져보면 돌려받는 돈의 가치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될 것이란 겁니다. 즉 불필요한 보장이 중복되거나 기간이 한정돼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품 등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명한 관리로 화폐 가치 지키세요. 네. 와, 진짜 알차다. 네. 현금이 아빠가 전해주는 내 돈 불리는 법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화폐 가치 지키는 법이라고 하면 될까요? 적금 통장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쫙 다 훑어주셨는데요. 그럼요. 뭐 돈을 가지고 불린다고 해서 물에 넣어서 불리는 그런 방법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잘 안 풀리네요. 자, 사실 과거에는요. 적금이 최고다, 뭐 저축이 최고다 그랬잖아요. 네. 화폐 가치가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요. 통장에 얼마 없어도 그 돈을 얼마만큼 정말 우리 경비 아저씨처럼 잘 지키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득이나 소비 스타일을 고려를 해야 돼요. 예? 돈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돈을 좋아해요. 은행에 넣어두던가 이렇게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꾸준한 돈 공부는 평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신용카드 팍팍 써보세요. 그렇죠. 돈 안 모이거든요. 네, 누구처럼 그죠? 네, 그리고 누구는 몇 배 벌었다, 아이고, 엄청 뭐 샜다, 팔랑기 안 아이고. 됩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자, 아까 뭐 현주 씨를 제가 다그쳤지만 저도 사실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땅을 샀거든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또 아버지와 또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하나 샀는데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 샀는데 산 정상이에요. 거기 경전철이 뚫린다 그러는데 내 마음만 뚫어놨어요. 그냥 딱 뚫어놓고 어떻게 경전철이 산 정상을 올라갑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또 예,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그럴 입장은 아니네요. 네. 그렇게 지식 없이 옆 사람 말만 듣고 뭐 이렇게 혹해갖고 사다가는 그렇게 망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병수 씨 말처럼 부동산 같은 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조심해야 되죠. 자, 땅 이거 뭐 사실 거면요. 차라리 이제 아는 곳을 사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 집 주변 아니면 내 고향 이런 데 있잖아요. 모르는 데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그리고 노후 대비로 월세 받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저도 혹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단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나빠요. 뭐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요. 수익률을 일단 따져보셔야 되고요.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세워진 곳에 유동인구가 많나. 맞아요. 뭐 이런 거 잘 또 보셔야 되고요. 임대 수익으로 편안히 살고 싶다면 이 역시도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날로 먹는 거 없어요. 회밖에. 정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혹시 권해주고 싶은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일단은 당신에게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 지금 절박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알겠어요. 정말 절박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소비를 줄이는 거.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안 써야 돼요. 예? 이나 씨 같은 사람은 재테크에 그게 첫걸음이거든요. 금기 3종 세트가 있어요. 신용카드 그리고 할부 거래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건요. 특히 이나 씨를 포함해서 사회 초년생들 있잖아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저처럼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한테 뭔가 하나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무슨 투자 상담사입니까? 이거 이거 끝나고 뭐 5,000원씩 받아야 되겠는데요. 저는 꼭 주세요. 예, 이게 중도 해지가 어려운 금융 상품을 고르는 게 큰 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같은 은행이라도요, 어떤 통장이냐에 따라서 그 이자가 또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은행 가셔서 번호표 뽑아서 데스크 직원에게 komkom이 또 물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물쓰듯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렇죠. 왔거든요. 돈 물리기는요, 작은 돈을 아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렇죠. 작은 돈부터 소중하게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큰 돈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혹시나 재테크에 성공을 했다. 뭐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큰 사업을 하다 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홍수 씨. 그런 건 지금 여기서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또 침범했네요. 그 시간이 왔어요. 그렇죠. 왔습니다. 그 타이밍,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금전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잘 사용하면 약이지만 순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화폐. 끊이지 않는 위조지폐 사건부터 사이버머니 사기 사건까지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집중 조명해봅니다. 지난해 6월에는 8년간 9,5천원권 약 5만 장을 위조해 사용해온 위조범이 검거됐고요. 2012년에는 3년간 1만 원권 약 1만 9천 장을 위조해 사용해온 위조범이 검거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 검거된 위조지폐는 201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다행히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원화 위조지폐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과의 무역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국내 발견된 외화 위조지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외화 위조지폐는 지난 2010년 588장에서 지난해 약 800장으로 4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제작한 외화 위주 지폐를 밀반입하기보다 디지털 프린터, 복사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직접 위패를 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디지털 프린터를 이용해 미화 100달러권 15,000장, 하나로 약 16억 8천만 원 상당을 위조한 혐의로 일당 5명이 구속됐습니다. 위조 지폐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도 계속 발전해야겠습니다. 지폐 앞면을 빛에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초상, 각도에 따라 보이는 태극마크와 우리나라 지도 홀로그램, 그리고 지폐 가운데 입체형 은선이 없으면 위조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시고요. 위패에 묻은 용의자의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돈만 인출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에 속아 무심코 범죄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출 사기 조직이 올려놓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대포 통장에서 약 53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한 인출책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는데요. 이처럼 간단한 작업만으로 고액을 받을 수 있는 인출책 아르바이트는 엄연한 불법. 하지만 인출책들은 단순히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만 하면 되는 만큼 본인도 범죄에 가담했다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을 만들도록 유도. 이것을 대포 통장으로 둔갑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포 통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타인명의 계좌여서 범죄자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적다는 데 있는데요. 대포 통장 이용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전과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인출책 피의자들은 대개 단기에 고수익을 노리는 20대 젊은이들인데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의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구직자들도 고수익 알바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오는 8월부터 법무부와 시중은행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포 통장 범죄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허점을 노린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거래 정보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단돈 13,000원으로 44억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를 챙기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2억 2,50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전자상품권을 주문한 뒤 구매 처리 직전에 주문 금액을 조작해 실제 결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적립된 사이버머니를 쓰면서 사용 금액을 마이너스로 조작. 마치 사이버머니를 적립하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에 혼선을 주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할 때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이버머니 1억 원당 현금 1만 원의 비율로 사고 팔았고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 시 환전 수수료 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점차 통화를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화폐 거래의 안전성, 더욱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서든 사이버머니를 취득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사이버머니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화폐 사건 사고, 평소 한 번 더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야, 진짜 선생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정말 너무하네요. 진짜 참 너무. 금전사고가 지역불문, 장르불문하고 정말 많죠. 네. 스케일도 워낙 다양하고 지능적이라서 참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그럼요.
그야말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요즘 난리니까요. 이제는요, 사이버머니까지 세탁하는 시대입니다. 네, 해킹이나 스매싱 같은 것도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 사기 같은 것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는요, 대형마트에서 제대로 넘어져서 보상금을 타내려고요, 헐리우드 액션을 연습하기도 한다는 기사가 이야, 났어요. 이 사람 뭐 이게 그 대단한 사람이네요. 돈은요, 이 합당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부당하게 취득하면요, 정말 큰 벌을 받게 돼요. 그럼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생각에 씁쓸해지죠. 평범한 얼굴이나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무모한 꿈을 꾸는 건 다 소용없습니다. 네, 돌려맞고 또 돌려맞고 돌려맞기 하다가 나중에 사채까지 끌어쓰는 이런 것도 한때 정말 큰 문제 됐었잖아요. 그럼요. 아우, 끔찍하죠, 사채. 아우, 돈이 숨통을 자꾸 조여오니까 결국에는 목숨을 놓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사채 쓰셨어요? 감정이입이 너무 되셔갖고. 아니, 안타까운 기사를 봐서. 그래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예, 돈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I don't care. 투애니원의 I don't care. 공감대가 없나요? 그렇죠? 그거 아닌데. 어쨌든 저 아는 사람도요, 그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복권에 딱 당첨이 돼갖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을, 자기가 있는 사업을 확장을 무리하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진짜 말아먹었죠. 네, 이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이 의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참 겁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편하게 살자. 네, 그럼요. 욕심 안 낼 것 같은데 막상 돈 앞에 서면 또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돈은 양날의 칼 같습니다. 무섭다. 매력과 동시에 위험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야, 존재죠. 네. 예, 지혜롭게 버시고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100만 원이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저처럼. 근데 100만 원 밖에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은메달과 동메달의 차이죠. 예, 그래서 동메달은 자칫하면 내가 메달을 이게 놓쳤을 것 같다. 그리고 기뻐하는데 은메달은 내가 조금만 했으면 금메달이라도 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그 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요? 자, 부자처럼 행동을 하고요. 부자처럼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웨더를 또 알아봐야 돼요, 그래? 네, 그렇죠. 제가 또 한때 퓨처 기상캐스터였잖아요. 웨더. 네, 날씨를 그래요? 전했던 사람으로. 캐스터였어요? 기상캐스터? 잘 어울리는데? 그러나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하긴 해요. 맞아요. 너무 이 더운 날씨가 빨리 오는 것 같고 봄은 진짜 이번에 여의도 벚꽃 핀 거 보셨어요? 3월 말일에 만개했어요. 거의.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봐도 막 2월 달에도 눈이 펑펑 내리고 봄 시즌인데도 한 방울 내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번만 봐도. 봄이 너무 짧아요. 봄이 무슨 미세먼지랑 황사의 계절인 것 같아요. 벚꽃 엔딩 그 노래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어느새 만개한 봄꽃의 향연. 아이고나 상큼해라. 하지만 매년 서둘러 찾아오는 봄, 문제는 없을까요? 위기를 불러오는 기상이변, 전격 해부. 미래의 우리 지구 기상변화 예측. 봄꽃 향기 뒤에 숨은 어마어마한 기상이변의 실체를 판도사에서 확인하세요.